Morning, this is Lincoln. Today, 25th of April 2021, Sunday, 9/1.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Innovation. 자, SK Innovation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Innovation이 진짜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분쟁 때문에 정말 주주들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요. 저도 좀 반복해서 아마 곧 타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최태원 회장과 구광 회장이 만나서 타결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그려봤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반전까지는 아니었고요. 미국 정부의 강한 압박에 의해서 결국 타결은 됐는데, 두 회사 다 나름대로 괜찮은 타결이고, 특히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1조 주고 1조는 좀 나눠서 주는 게 이쪽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부담을 덜어서 SK 이노베이션한테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였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미국 정부하고 대립각을 계속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K 이노베이션 1분기 실적이 9조 7,667억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3,480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0년 1분기에 매출이 7조 387억이었으니까 꽤 2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많이 늘은 거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269억에서 플러스 3,418억으로 됐으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죠. 지금 7번째 분기 만에 흑자로 7분기 내에 처음으로 3% 이상 되는 영업수익률 3.50이 됐고요. 일단 정유사업에서 유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 재고 남아있는 평가 이익이 많이 플러스로 돌아선 부분이 있고, 지금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조지아 1공장 같은 경우는 2022년이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가동이고, 조지아 2공장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서부터는 좀 가파른 실적 향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은 아직까진 마이너스인데 곧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어찌됐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2021년에는 아마 매출은 43조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돼서 2020년에 34조였는데 26.2% 정도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1681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SK 루브리컨츠가 40%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 한 1조 정도의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SK 이노베이션 전반적으로 전망이 괜찮아서 그때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회복은 됐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한데, 다만 20만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가벼운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상승하다 또 조정받고 또 좀 상승하다 조정받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상승 곡선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LF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그런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인데 좀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언싱 오디세이 냄새, 여기서 좀 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를 맡는 감각인 후각은 인간의 코와 뇌에 내장된 감각이다. 후각은 내장된 감각이군요. 맛을 느끼는 미각이나 접촉을 감지하는 촉각처럼 우리는 어떤 냄새를 맡으면 즉각적인 판단과 반응을 하는데, 이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다. 먼저 우리가 냄새를 맡는 과정부터 알아보자. 개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능력이지만 후각은 인간에게도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말씀드렸죠.
냄새를 유발하는 냄새 분자는 기체 상태로 코의 비강을 통해 코에 들어와 코 안의 천작부분이 후각 상피에 도달하게 돼서 쭉 말씀을 드렸었고요. 1991년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원 린다 버크와 리차드 엑셀은 냄새 분자에 결합된 수용기 단백질을 발견했다. 그 후로 냄새에 대한 연구는 활기를 띠었고 대부분 연구는 인간이 어떻게 단 1천여 종의 수용기만으로 1만 가지의 냄새를 감지해낼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는 1천여 종의 수용기 중에 실제로 300여 종만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수용기들은 진화해 오면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왔어요. 발 냄새 안 나는 양말이 있어요. 1년 안 빨아도 냄새 안 나는 양말. 야, 요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 만들기, 요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일과 개화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 주체다. 친일은 가장 반민족적, 반한국적 사고방식과 행위를 일컫는다. 정치권에서도 이 친일 때 논란이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친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명단 같은 것도 많이 막 얘기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한국 사람의 대자다. 대자라는 건 디아더라는 거죠. 반면 개화는 19세기 말 개국 이후 조선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줄곧 추구해온 이상이다. 개화라는 이상이 가장 큰 영감을 제공하고 가장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 사람이 배우고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다. 일본은 한국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따라야 할 모델이다. 친일 개화파는 한국 근대사상 가장 큰 역설이자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심리적 컴플렉스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얘기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공무원 얘기도 나왔는데, 50대 초반 부장이 사장에게 임원 승진을 제압받고 고사에 고사를 거듭하다 결국 승진에 동의했는데, 왜 그러냐면 60세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데 본부장이 되면 2년 임기에 1년 추가한다도 3년 뒤에 퇴사한다니, 50대 초반이면 그럼 50대 중반에 퇴직을 해야 되니 아직 5년이나 먼저 퇴직하는 거죠. 아직 애들이 어린데 어떠냐. 그래서 이제 고의로 음주운전을 해갖고 징계를 받아서 임원의 결격 사유가 돼서 승진을 안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일부러 집을 한 채 더 사서 1가구 2주택 따라 승진되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자백하고 승진 대상에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능의 이러한 비효율,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발이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심야 식당의 치킨 와플인데, 일본 만화 심야 식당은 대도시 서민들의 다채로운 에피소드로 인기를 끌었다.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심야 식당? 대표적으로 택시 영업을 많이 하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민자들이 찾는 식당도 있다. 24시간 영업이 많은 한국 식당들도 주말에 클럽에서 나온 젊은이나 새벽일을 나가기 전에 들르는 손님들의 장소다. 서호 지역의 블루리본은 점심이나 저녁 시간보다 한밤중에 예약이 더 어려운 유일한 식당이다. 자기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친 셰프들이 새벽에 주로 모이는 아지트여서 그렇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치킨 와플 메뉴도 한 심야 식당에서 탄생했다.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 흑인 노예들이 주로 먹던 소울푸드다. 와플은 네덜란드 이민자들에 의해서 19세기경 미국에 도입돼 흔한 아침 식사가 되었다. 할렘 르네상스 절정기였던 1930년대 뉴욕에 있던 웰스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네킹콜의 재즈 공연자들이 주 단골이었는데 이들은 공연을 마치는 시간은 보통 새벽이었다. 긴 연주로 지친 이들은 허기를 때우기 위해 식당을 찾았지만 그렇게 늦은 시간에 남은 음식이 별로 없었다. 어느 날 주인은 공연장들을 위해서 남아있던 치킨을 튀기던 중 새벽에 돈이 트는 것을 보고 아침 식사까지 먹고 가라는 의미의 와플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새벽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을씨년스럽다. 이럴 때 달콤한 시럽이 뿌려진 폭신한 와플과 바삭한 치킨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다. 이 음식은 이제 많은 레스토랑의 단골 브런치 메뉴가 되었고, 프라이드 치킨의 대명사인 KFC에서도 몇 해 전 메뉴를 출시했을 정도다. 밤새우 공연을 마친 연주가들이 기분 좋은 피곤함으로 새벽에 치킨 와플을 찾을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빨리 정상을 회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백신이 중요한 키인데, 화이자 백신을 또 2,000명 확보했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원래 11월 달이 목표였는데 빠르면 9월 달에도 어떤 집단 면역 한 70% 이상 백신 접종이 가능한 그런 것 가능하도록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8세 이하에도 아마 생각할 때 18세 이하 중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는 좀 모르지만 중고등학생들도 또 거의 사실 요즘 중고등학생은 뭐 성인하고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조사를 해서 중고등학생까지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SK 이노베이션, LF,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 나쁘지 않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지금 마이너스가 되신 분은 반드시 현재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